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어른, 도시가스, 10주년인데요. 먼저 어른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달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방송된 설 특집 다큐 어른 김장화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 시대의 어른으로 불리는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60년간 한약사로 일해 번 돈을 사회에 아낌없이 환원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진주 가을문에는 김장하 이사장님께서 기금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시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시대가 이렇게 또 지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사실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63년도에 남성당 한약방이 석거리 생겼거든요. 바로 앞에 여기가 바로 남성당 한약방 들어가는 바로 그때 집이야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하는 그 한약방에 왜 그렇게 손님이 많이 왔을까요? 먹고 나면 효과가 있고 허래요. 이 소문이나 군기 그게 뭐 엄청난 거거든요. 벌써 첫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두드렸어요, 문을. 그다음에도 문전성시였으니까 항상 선생님이 박리담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오직 그 약방 운영을 해서 그렇게 손님이 많았고 그 많은 수입으로 이 사회에 환원을 했다. 약값을 기술료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받았거든. 뻥튀기를. 나는 기술보다는 수가를 줄이겠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사회를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개교를 1984년도에 했습니다. 국립으로 전환시켰을 때가 그때가 아마 48세쯤 되지 싶습니다. 기억에. 당시는 뭐 차도 없으시고 뭐 그렇게 사시면서도 선생님이나 학생들에 대한 복지는 끊임없이 해주셨으니까. 김장하 키즈니까 그죠? 저희들이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집안 형편이 어렵고 우리 이 교수는 석사 과정 마칠 때까지. 저는 대학원 때까지. 처음에는 학년별이 안 하다가 그때 차츰 늘어나면서 진구 같은 데는 한 20, 30명까지 했을 거예요. 1년에. 맨 계속 했죠, 뭐 계속. 그때 만났을 때 좀 인상이 어떻던가요? 그 당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 인권 말도 못 꺼낼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안 그랬거든요. 제가 김장하 이사장 찾아갔어요. 여성들 피난 이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좋다고 시설을 하자. 김장하 이사장님 아니었으면 이 집이 탄생 안 됐을 겁니다. 그게 내 된 평가는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고 말이야. 그렇게 지금도 말하실 거예요. 어른 김장하는 MBC 경남에서 제작한 2부작 다큐멘터리로 사회와 사람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장하 선생의 모습을 담아내서 눈길을 모았죠.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선과 상식이 말살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다큐였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군요. 보는 내내 절로 숙연해집니다.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척박한 세상에도 본받을 만한 어른이 계시다는 것이 희망의 증표 같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히 지내시길 빕니다. 참된 어른을 만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수많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간 김장하 선생이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도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가 설날에 방송됐잖아요. 설날에는 한 해의 계획을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삶을 닮아가고 싶다.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어른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김장하
김장하 선생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음에도 본인이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 주위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어떤 한 인물을 건설해 나갔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인물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을 조망하는 동시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을 지탱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활동을 훑는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는 점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이 평생을 기부하면서 살아온 삶의 발자취는 좀 남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개인이 평생을 바쳐서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보면서 되게 좀 뜻깊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 이후에 더 많은 여운과 또 어떤 생각할 거리들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도움을 줬던 어떤 학생이 이제 큰 인물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장학금을 받고서 정말 사회 저명인사가 된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마음가짐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의 70년 지기인 최광경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심것 같으니까 정말 이분이 그동안 자기가 품었던 뜻을 흔들림 없이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 오셨던 삶을 보면 존경스러운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대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희망적인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장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체 또 지역 주민 이런 분들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의 가치를 다 소중히 여기셨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광범위하게 후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꿈꾼 거는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장하 선생님의 삶 굉장히 담백하고 또 과정 없이 그려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김장하 선생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보는 내내 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선행과 기부를 하시고도 늘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었는데, 기념사진 찍으실 때조차도 구석진 자리만 고집하시고, 또 뭐 기자나 취재하는 사람들이 와서 선행에 대해서 물을 때는 그냥 아예 침묵으로 일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방송에서 무주상 보시라고 나오잖아요. 저다른 기억도 없이 반대급부도 안 하고 이것이 빼어있는 사람. 김장하 선생의 모습이 그 무주상 부시의 소년으로 보였고요. 김장하 선생에게 도움을 받거나 또는 멀리서라도 그 모습을 지켜봤던 분들이 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내가 김장하 선생님한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게 은연중에 나 가슴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회에서 한 사람이 어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대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기록한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라는 점에서 호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인물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들 많이 만나봤으면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도시가스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1월 25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TV신문고 코너에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녹동마을을 취재했는데요. 연탄, 화목, 석유 난방으로 겨울을 나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추위에 떠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광주광역시의 한 마을인데요. 겨울나기가 고역이라는 주민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 시려울 때, 불할 때도 다리 시려워요. 주민이 난방에 사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연탄이었는데요. 도심지 마을 아니었나요? 여간 불편해요. 가스도 위험하고. 도시가스가 없어 추위와 사투 중이라는 또 다른 주민의 집인데요. 장작이 가득 쌓여 있죠. 나무 보일러를 떼고 있네요. 나무 해나르기도 힘들고 죽겠고요. 장작이 타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발암물질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추위와 난방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주민들. 기름이 한 달이면 한 3드럼 정도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거 돈을 하면 100만 원 이상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하철도 다니고 그런데 가스가 이게 안 들어온다는 거 말도 아니지. 들으신 것처럼 이곳은 지하철까지 다니는 도심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도시가스 설치업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인근에 이제 산도 있고 하천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다리가 있어서 이제 다리 이쪽으로 이제 도시가스 배관 내설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좀 가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해당 시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취약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대상자가 되신다 하면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도시가스 없이 겨울을 나고 있는 주민들, 기초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배려 깊은 현실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간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해 왔지만 시의 재정적인 이유로 수십 년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호소가 전파를 탔습니다. 위원들도 이번 리포트를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충분히 이제 난방을 하지 못해서 명절에 손주들이 방문을 했는데 일찍 가고 싶어 했다라는 그 할머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것 같아요.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비가 뭐 너무 많이 드니까 제대로 빵빵하게 난방을 못하고 애들이 집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 2020년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런 난방비 문제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팠던 것 같고요. 주민들이 7년 전부터 이런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했는데 뭐 이제서야 이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관계기관의 답변은 조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방송 이후에라도 이 해당 지자체와 의회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지 좀 후속 시절을 통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동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특정 지역의 문제를 기초생활권이라고 하는 보편의 문제로 확장시켜서 보도한 이 생방송 오늘 아침에 어떤 문제의식이 굉장히 돋보였던 보도였던 것 같아요. 지형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도시가스 회사의 입장과 예산을 이유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자체 입장을 함께 전달해서 현재 이 지역이 처한 문제를 잘 보여줬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도의 결말이 약간 미진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 있었다면 그런 지역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줬다면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난방비 급등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도시가스마저도 여의치 않은 곳에 우리가 몰랐던 사각지대를 취재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결국 이 문제를 더 들여다보고 크게 확대해보면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이슈와 맞닿아 있다고 보였어요. 역세권이라는 이유로 도심지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일단은 소외된 지방임에 분명하고요. 또 방송 내내 인터뷰를 하거나 등장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층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돈 문제, 재정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해결은 더 요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다음은 10주년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네, 1월 24일 방송된 TV 예술무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TMO 10주년 특별기획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신년 리사이틀 무대가 전파를 탔는데요. 명동 대성당을 배경으로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사상 최연소 우승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담긴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의 귀한 연주를 집에서 볼 수 있다니요. 밤에 TV를 켠 저 칭찬합니다.
TMU 덕분에 임윤찬님 연주를 직관처럼 감상할 수 있어 행복하게 2023년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의 음악 생활을 책임져준 동반자 TMU 10주년 축하합니다. 20주년, 30주년 끝없이 함께 가보는 거예요. 연주에 감명받았다는 반응과 함께 TMU의 10주년을 축하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날 임윤찬 10년 리사이틀은 올해 방영된 TV 예술 무대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10주년에 걸맞은 특별 기획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다 연일 매진이고 예매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기 공연을 집에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TV 예술 무대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잘 살린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왜 명동성당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이라도 더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명동성당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도 피아니스트들이 명동성당에서 공연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공연의 어떤 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했다면 이번 프로그램의 어떤 의미가 더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클래식 무대라고 하면 딱 갖춰진 무대 위에 연주자가 올라가고 관객들은 굉장히 정제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니까 수평적인 같은 눈높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롯이 음악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성당 안에 조명에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하다 보니까 이 신년 특집답게 희망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었고 성당의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하나의 음악을 여러 가지 감정으로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제 이날 연주됐던 바흐의 심포니아가 원곡과 달리 순서를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곡과 달리 순서를 바꿔서 연주된 곡들은 또 어떨까? 이걸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감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정제되고 훌륭한 음향으로 전달됐다는 점에서 역시 한결 더 그 연주의 감동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명동 대성당에서 열린 공연인데 종교적인 공간인 만큼 뭐 바흐의 칸타타라든가 그다음에 베토벤의 에로이카 변주곡처럼 장중한 곡이라든가 이런 레파토리가 더해져서 굉장히 그 공간과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날 연휴가 끝나는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 새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에 방송이 됐는데요. 앵콜곡으로 나온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이제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들으니까 위로와 평안이 오면서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감명 깊은 연주였습니다. 연주자의 곡 선정과 장소, 공연 분위기까지 황홀한 시간을 선물해준 무대였습니다. 이어질 TV 예술 무대 10주년 특별 기획에서는 또 어떤 매력적인 공연들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